안녕하십니까. 수학강사 이정환입니다. 2021년 6월 3일 시행되었던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공통영역 수원 더하기 수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6월 모의평가 어땠습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편이었다라고 아이들이 평도 하고 선생님들이 바라봤을 때도 좀 어려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선택형 수능이 첫 시행이 되는 해로서 과연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관심사였고 또한 선생님들의 관심사고 자, 입시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관심사인데 일단 1컷에 관련된 것을 지금 추정치로 보니까 미적을 선택했던 학생들 미적이 좀 더 어려웠고 그 다음에 기하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상대적으로 좀 쉬웠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올해 이제 또 보정 점수를 또 이렇게 적용시키다 보니까 미적분은 81에서 82 정도가 1컷 그리고 기하는 83, 4, 5 그 정도에서 1컷 그 다음 확통은 88 정도에서 1컷이 형성되는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1컷의 점수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확률과 통계에 이번에 좀 쉬웠습니다. 이게 4점짜리가 이렇게 쉬워도 되나?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공통 영역 수원 수투 특히나 이번에 평가원이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자, 수투에 대한 공부 정말 더 깊게 해라. 알겠지? 그리고 함수의 식을 해석해내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해줘라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요. 자, 한편으로는 수원은 상대적으로 수투에 비해서는 좀 쉽다라는 평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평가원에서 수원은 좀 쉽게 냈어.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수원의 난이도를 높이고 수투의 난이도를 낮추면서 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게 좀 더 어려우니까 그걸 좀 더 파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자, 수원과 수투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찾고 그치? 아직 전범이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이 공통 영역은 전범이지만 선택 과목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걸 찾고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두시고 여러분들 수능 잘 봐야 대학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6월 모평 너무 상심해하지도 너무 기뻐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로 간단한 평을 마치며 해설 강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4점짜리 위주로 풀어드릴 거예요. 자, 공통 영역은 3점짜리가 아주 어렵지 않아. 너무 이제 3점짜리답게 나왔고요. 이제 선택에서는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3점짜리가 오히려 계산량이 많고 3점짜리가 너희들의 멘탈을 흔드는 어떤 용도로 사용됐던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선택에서 제가 각 영역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12번째 항의 값을 제시를 했고요.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역추정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맨날 정방의 추정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다가 역방향만 이제 썼을 뿐이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부딪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으로 거슬러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A의 12 얘가 얼마래? 2분의 1이래. 자, 봐봐. n이 홀수이면 역수를 취해서 그 다음 항을 얻어내는 것이고 n이 짝수였다라면 8배를 해서 그 다음 항을 얻어내라는 얘기야. 그러면 11번째 항, 얘가 지금 홀수니까 역수 취해서 얘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니까 2였겠네? 자, 10번째 항 가볼까? 자, 여기다가 8배를 하여 2가 만들어졌으니까 4분의 1이었을 것이고 9번째 항을 보니까 야, 이거 홀수잖아. 역수 취해서 4분의 1이 만들어져서 4가 나왔겠네요. 자, 다음 8번째 항에 가보니까 여기서 8이 곱해져서 4가 나왔어. 2분의 1이 다시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 순간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야 돼요. 왜?
여기 2분의 1이 또 나왔네. 또 나왔네. 그제? 그러면 7번째 항은 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번째 항은 4분의 1이 되는 것이며,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기가 4인 수열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항은 결국 5번째 항, 9번째 항이랑 같으므로 4라는 값이 될 것이고, 4번째 항은 8번째 항, 그 다음에 12번째 항과 같으므로 바로 2분의 1이 되겠더라. 자, 그들의 합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얼마입니까? 두 개를 더하다 보니까 2분의 9가 된다. 자, 점화식 관련된 문제 치고는 좀 쉬웠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6월 달에 이렇게 냈다고 해서 9월 달에 다시 점화식은 쉬워지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대처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소 좀 어렵고 그런 문제들도 도전 많이 하시면서 실력을 많이 쌓아놓고 어떤 문제 나와? 그래, 난 두렵지 않게 그만큼 대비하고 공부해 두시면 되는 거죠.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의 값이 2보다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개 곡선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죠. 일단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볼 텐데 일단 첫 번째 방법은 그래프를 일단 살짝 그려서 상황을 먼저 파악해 보시는 거예요. 우선 y는 로그 nx 뭐이십니까? 쟤는요 1,0이란 점을 지날 것이며 y 값이 뭐가 되는 거? 1이 됐을 때 바로 n,1이라는 점을 적절히 지나겠네.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자, 다음 y는 마이너스 로그 n의 x 플러스 3 플러스 1인데 자, 우리 진수 조건을 보시고 나서 진수 조건이 뭐죠? 그렇죠. 바로 정의역을 판단하기 위한 거죠. 마1, 마2, 마3. 자, 위에 정근선이 있다 치고 자, 반드시 지나는 그 정점을 여러분 표현을 합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셨을 때 바로 1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러면서 감소하겠죠. 자, 감소하는데 만나는 점의 x좌표가 1과 2 사이에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자, 여기에 지금 2라는 녀석이 있으면 2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만나게 된다. 이 사이에서 만나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려지는 녀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한 것이 y는 마이너스 로그 n의 x 플러스 3 더하기 1이었던 녀석이고 그러면 1과 2 사이에서 교점을 가진다는 상황을 우리가 1에서는 양수여야 되며 그 다음에 2에서는 바로 이 두 점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부등식 하나를 만들어내시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자, 1을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로그 n의 4 더하기 1인데 그것이 바로 양수여야 된다. 자, 정리해보시면 로그 n의 4가요 1보다 작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자, 바로 n은 4보다 큰 값이어야 된다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2에서의 함수값의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하나 만들어내시는데 일단 여기다가 2를 대입해 보니까요 로그 n의 2 그 녀석이 마이너스 로그 n의 5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거보다 큽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얘를 이제 좌변으로 넘기면서 로그 n의 10 이렇게 정리될 것이고 됐어? 그럼 로그 n의 10이 1보다 큽니다. 다시 로그 n의 10이요 1보다 큽니다. 자, 이거 정리해 보시면 n은 10보다 작아요. 자,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합쳐내시다 보니까 n의 값은 4보다 크면서 10보다 작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2 이상의 자연수 n이라 했기 때문에 n의 값은요 5, 6, 7, 8, 9 이렇게 5개 값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들을 다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들의 합은 자, 등차수열의 합을 써서 가운데 있는 7의 5배
그래서 5, 7에 35.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푸는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막상 풀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풀었다면 자, 두 번째 방법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어져 있는 이 구조는 함수식으로 제시가 됐지만 우리가 방정식에 대한 얘기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자,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진수 조건에 들어가 있는 녀석 파악해 보니까 0보다 커야 되고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일단 진수 조건을 보니 x는 0보다 큰 녀석에 대해서만 따져내셔야 되겠고, 그러면 교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방정식 구조로 바꿔낼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거를 넘기시고요. 넘기시고 로그 n에 x 플러스 3는 1.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x 플러스 3 그것이 바로 n이 됩니다. 라는 이런 방정식 구조를 만들어냈고 x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의 그 근이 바로 1과 2 사이에 생겨야 된다. 그럼 좌변에 대한 그래프 개형을 제가 한번 옮겨내 볼게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1이라는 값이 있고 여기에 지금 2라는 값이 있다라면 2를 대입하니까 얼마 나와요? 4가 나오죠? 됐죠? 그 다음에 2를 대입해 보시니까 얼마 나옵니까? 2를 대입하니까 2 곱하기 5 바로 10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y는 n이라는 녀석을 도입을 했을 때 됐니? 0보다 큰 녀석에 대해서만 따지고 있고 이 교점이 1과 2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바로 n의 값이 4와 10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10 이내, 10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따라서 n의 값이 5, 6, 7, 8, 9가 가능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함수적인 관점을 우리가 이제 방정식의 관점으로서 바꿔서 푸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1번입니다. 닫힌 구간 0, 1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는데 0,0을 지나고 1,1이라는 점을 지나게 되며 0부터 1까지의 정적분을 했을 때 6분의 1이라는 녀석을 만족한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마3부터 2까지의 정적분 값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그래프 수식이 뭐 딱 정해진 건 아니죠. 0부터 1까지 fx의 정적분을 했을 때 6분의 1이 나오도록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만큼에 해당하는 그 면적이 6분의 1이 되는 상황이야 라고 일단 잡아두고 푸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은 상황보다는 만족하는 하나의 그냥 이런 대략적인 상황을 그려놓고 추론하는 것이 좀 더 여러분들한테 심리적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맞죠? 자, 가조건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0보다 이상 1보다 이하의 범위에서는 fx 그대로 읽어내시고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이거 뭐 하시라는 얘기죠? 바로 x축 대칭시킨 거. x축 대칭시킨 녀석에 1만큼 올려진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다. 되셨니? 그러면 나 조건을 보니까 자, 사실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걸 보시면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그려지냐. 자, 이거 보세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집어넣다 보니까 얘가 지금 0에서부터 1까지 바뀌게 되죠. 근데 거기다 마이너스를 취했죠. x축 대칭시킨 값에다가 1을 더한 거지. 그러니까 x축 대칭시킨 녀석에다가 1 더한 그런 함수값을 읽어내게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다음에 나 조건 주기성을 갖기 때문에 다시 그런 녀석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려내시면 되겠죠. 근데 내가 지금 구하려는 게 마3부터 2까지입니다. 자, 마3부터 2까지니까 마3부터 2까지를 뭐 다 그려봅시다.
됐나요? 자, 이게 뭐 구간이 길지 않았으므로 그냥 이 정도 다 파악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 자, 그럼 여기는 얼마 되는 거지? 6분의 5가 되는 거고, 6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분의 5가 되는 거고, 6분의 1이 되는 거고, 6분의 5가 되겠네. 얘랑 얘를 더해서 1, 얘랑 얘를 더해서 1, 얘는 6분의 5니까요. 결국 마산부터 2까지 gx의 자, 정적분 값은 뭐가 되겠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6분의 5. 그래서 6분의 17이라고 하는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적분 구간의 길이가 마산부터 2까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부터 12까지를 구하래요. 그러면 좀 당황스럽죠. 그러면 그래프로 이거 다 그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기성을 감안을 하셔야 돼요. 마5부터 12까지는 적분 구간의 길이가 얼마니? 17이거든. 그래? 근데 주기가 2거든. 맞아? 그러면 한 주기 정적분의 값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자, 적분 구간의 길이가 17이야. 그지? 28에 16에다 1 더하면 돼. 그래? 그러면은 8 곱하기 한 주기의 정적분에다가 바로 11부터 12까지의 정적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 주기성을 감안하시면 주기가 2였기 때문에 결국 1부터 2까지의 정적분으로 바꿔내서 자, 한 주기 정적분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든 다 1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기 정적분 값이 얼마라고요? 1이니까 바로 8에다가 1부터 2까지 정적분 6분의 5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한 주기의 정적분 값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여러분 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12번 번호로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이 직접 수능에 들어가게 됐던 것이 바로 작년부터입니다. 자, 그 말은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가 제시될 건데, 자, 일단 6월달 모평을 보니까 적당 난이도를 제시한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나 앞으로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이런 주제들은 여러분이 좀 더 많이 깊게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4, 5 코사인 BAC 8분의 1입니다. 자, 편의상 얘를 세타라 했어요. 근데 여기가 똑같습니다 라고 했고 여기 또한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도형에 관련된 문제 푸실 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무조건 그어 본다 꼭지각의 이등분선이에요. 여기서 이 녀석은 바로 이제 어떤 정보를 파악하시면 되는 거냐면 세타를 만들었을 때 빗변 1, 빗변 8일 때 밑변이 1이 되고 피타고라스 정의를 활용하시게 되면 루트 63인데 걔가 바로 3루트 7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이 코사인 값을 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직사각형을 직각삼각형을 하나 발생을 하신다면 빗변이 4였을 때 이 길이가 2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도 2분의 1이 돼버리니까 두 개를 더해서 1이 되는 거구나. 그럼 여기가 뭐가 돼? 4가 돼버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이등변 삼각형의 모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어본다 직각삼각형 이렇게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그어보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빗금 치고 있는 부분 여기다가 다시 우리는 1대 3루트 7대 8이라는 b를 적용시킬 수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선 b부터 c까지 길이를 계산해 봅니다. 어떻게 해요? 코사인 법칙을 여러분 써주시면 두 변과 사이각의 크기에 대한 정보로부터 BC 길이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4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의 세타. 얘가 8분의 1이니까 띵띵 지어지겠죠. 그러면 16, 25, 5를 빼다 보니까 36이라는 값이 만들어질 것이고
루트를 취하면서 바로 여기가 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3 되겠네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또 3이 되겠네요. 그럼 직각, 수선의 발이 떨궜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루트 7이 되는 것을 쉽게 얻어낼 수 있겠고, 이제 닮음 쓰시면 돼요. 아, 높이에서 빗변으로 갈 때는, 3루트 7분의 8을 곱하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루트 7에다가 3루트 7분의 8을 곱하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3분의 8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됐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물론 코사인 법칙이라는 녀석이 핵심적으로 쓰긴 했는데 가계 크기 정보로부터 직각삼각형 발생하는 정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게 뭐죠?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을 때 바로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그와 같다. 자, 이 보조선 얘기가 정말 중요했네요. 알겠죠?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자, 구간 반 닫힌, 반 열린 구간이에요. 구간 0, 1에서 x가 1일 때는 1,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3으로 읽어내시고 다음과 같은 주기성을 만족하면서 함수의 나머지 부분을 완성시켜봐라. 자, 보세요. 0이 있고 여기 1이 있으면 0과 1 사이에선 3으로 읽어내시고 1일 때는 1로 읽어내는 상황인데 얘들을 반복시킬 거다 보니까 다시 1과 2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또 반복시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짐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왼쪽으로도, 즉 음수인 구간에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함수 추론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 바로 뭐가 되냐면 fx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시고요. 0일 때도 이제 이렇게 메꿔주시면 되겠죠. 자, 결국 정수의 값에서는 1로 읽어내시고 정수가 아닐 때는 바로 우리가 3으로 읽어내시면 된다. 됐습니까? 자, 그거를 여러분들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처리하시면 돼요. 여기서 루트 k라고 하는 녀석이 정수가 되려면 바로 k는 제곱수일 수밖에 없고 바로 k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뭐일 때? 그렇지. 1일 때, 4일 때, 9일 때, 16일 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얘가 정수가 아니야. 그럼 우리가 따지려는 바로 20까지 따졌을 때 K가 1하고 4하고 9하고 16이 아니면 되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시그마 합을 계산할 때 바로 이렇게 4개 값에 대한 것은 좀 따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맞죠? 얘들에 대해서는 바로 루트 K가 정수가 나오니까 그때 얘는 1로 읽어내시면 되거든.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수치는 앞으로 빼버리고 그 다음에 K 값이 1, 4, 9, 16.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3으로 읽어내시면 되니까 지워져서 이제 K만 알겠죠? 더하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선생님 여기서 보세요. 1이 빠진 상태 2 더하기 3 더하기 4 빠지고 5 더하기 6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20까지 더하는 얘기. 자, 이거를 여러분들 처리하실 때 헷갈리잖아요. 2가 빠져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몇 개가 좀 빠져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처리하실 때 1, 4, 9, 16을 일단 더해볼게요. 얼마 나오죠? 바로 30 나오죠. 3분의 1 곱하기 30.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이렇게 하자. 1부터 20까지 하.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 20개. 첫째 항과 마지막 항 더한 녀석에서 2가 빠져있는. 그러니까 1하고 4하고 9하고 16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빼주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결론 내릴게요. 3분의 1 곱하기 30은 바로 12죠. 그 다음 얘는요. 계산 띵띵 하다 보니까 210.
거기서 얘들을 더했을 때 30이 만들어지니까 30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고 220에서 30을 빼다 보니까 190이라고 하는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에 이거 계산하실 때 여기서 고지고대로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치? 1부터 20까지 합을 계산하기 훨씬 쉽고 거기에서 1, 4, 9, 16을 여러분들이 따로 계산하시는 게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이번 시험에서 수원과 수투를 통틀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였느냐라고 뽑는다면 14번 문제예요. 그러면 선택 과목 통틀어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뭐냐라고 해도 14번인 것 같아요. 14번이 어렵습니다. 14번이 어려웠습니다. 볼게요. 두 개의 양수 PQ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함수가 다음과 같습니다. 수식이 다 나왔기 때문에 뭔가 그려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좀 독특하다. 그 다음에 g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일단 한 군데서 발생이 됩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일단 여러분 뭐 하셔야 된다고요? fx의 그래프 개형을 살펴보고자 도함수를 먼저 구해봅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죠? 3의 값으로 묶어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2x 마 3이니까 x 마 3에 x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그래프 개형을 파악해보자. 이거 x축과 y축을 먼저 도입하지 마시고 개형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극대점 찍으시고 그 다음에 x는 3에서 극소점 찍으신 다음에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어느 선생님이든 다 하시죠? 극대점, 극소점, 그들의 중점, 극대점과 같은 높이, 극소점과 같은 높이에 있는 이런 5개의 점을 찍어냈을 때 이 5개 점의 x좌표 간격은 똑같더라. 자, 값을 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 마이너스 1당 대입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다 보니까 마칠이 만들어지고요. 사실은 지금 계산하는 과정 보여드려야 되는데 손이 벌써 기억을 해버렸어요. 마칠. 많이 계산했어요. 애들한테도 해설 강의 찍으면서 해설 강의를 또 많이 해주면서 학교마다 하면서 다 이제 손이 기억해버렸어요. 얘는 뭡니까? 3, 마이너스 39. 자,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디냐면 x는 5일 때가 되고 얘는 x는 1에서 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x축과 만나는 점이 뭐 이런데 어딘가에 있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y축은 어디 있죠? 얘랑 얘 사이에 있으니까 자, 요렇게 y축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x축이라는 녀석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그래프 개형을 파악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를 볼 거예요. 자, 가를 볼 때 x와 gx를 곱하여 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x와 gx를 곱했죠. x와 gx를 곱했어요. 그랬더니 일단 절대값 x를 내가 하나 뽑아내고 f의 x마 p 플러스 q 이와 같은 형태로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일단 x가 0이 아닐 때와 x가 0일 때로 여러분들이 나눠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x라는 녀석은 0이 아닐 때 나눌 수 있고 0일 때는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식은 gx가 x가 0이 아닐 때는 바로 x분의 절대값 x, 절대값 f의 x마 p 플러스 q 이렇게 생겼음을 알려주는 거고 x가 0일 때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다? g0라는 어떤 값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를 풀 때 연속이다라는 조건을 너희들한테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리미트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이 gx의 극한값과 함수값은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x분의 절대값 x, 절대값의 f의 x마 p
플러스 q.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잘 보시면 요 녀석은 x가 0의 오른쪽으로 가까워질 때는 x가 되는 거고 x가 0의 왼쪽으로 가까워질 때는 바로 마x가 되다 보니까 이 녀석에 대한 극한값이 우극한은 1, 좌극한은 마이너스 1로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바로 요 녀석이 그런 상황을 연속이 되게 도와줘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이야? 얘가 어디를 향해서? 0을 향해서 가까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말은 f의 마 p 플러스 q의 값이 0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아, 이 녀석이 뭐가 돼야 된다고? 진짜 0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아니 이게 0이 아니라 바보니? x에 0 대입했을 때 0 나온다고. 오케이? 야, 그러면 G0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데, 얘는 다른 값이지만 얘는 0으로 가까워져서 결국은 0으로 가까워져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겠고, 오케이? 그 말이 G0의 값이 0이다라는 얘기예요. 되나요? G0가 바로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일단 요 녀석을 조금만 더 볼게요. F의 마 P가 뭐라고? 마 Q가 되잖아. 문제에서 두 양수 PQ라 했거든? 자,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돼.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돼. 마 P, 마 Q를 지난다는 얘기야. 마 P, 마 Q를 지난다는 얘기야. 그럼 마 P하고 마 Q는 바로 3, 4분면 위에 있는 점이거든. 마 P, 마 Q는 3, 4분면이 있는데 바로 곡선 위에 있는 점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 어딘가에서 뭐가 움직인다? 바로 마 P, 마 Q라고 하는 점을 움직여 보시면서 알겠지? 바로 이 GX라는 그래프 개형을 관찰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일단 다시 공간이 좀 협소함으로 다시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자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거와 같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GX라는 것은 X가 0보다 클 때는, F의 X마 P 플러스 Q의 절대값을 취하시면 되는 거고, 0에서는 함수값 0이다라는 것을 파악했고, X가 0보다 작아졌을 때는 바로 마이너스 F의 X마 P 플러스 Q. 자, 이와 같은 형태로 그려내시면 되겠더라. 자,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 이제 감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마 P, 마 Q라는 점이 여기서 움직이다 보니까 바로 이 점이 가장 유력한 점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안 가져봤다라면 여러분들은 아직 문제를 많이 안 푼 겁니다. 이제 고난도 문제를 풀다 보면 결국 해석의 끝은, 결국 답이 되는 상황은 접할 때와 극점에서 나타나요. 접할 때와 극점. 그래서 얘가 일단 가장 유력한 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고, 알겠죠?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출발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요, 선생님 일단 이 가장 유력한 이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마 P, 마 Q라는 점이 지금 여기 있다 생각할게. 오케이? 그럼 보자. 자, 그래프 개형상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바로 마 P, 마 Q가 놓여 있는 거야. 그래? 그러면 이건 뭔데?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fx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하다 보니까 얘가 마치 원점에 놓인 것으로 옮겨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녀석을 원점이라 생각하시고 이제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오른쪽은 아래 부분 뭐 하죠? 접어 올려버리자. 야,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하나 일단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냐? 자, 접어 올린 다음에 마이너스 취하라고요. 접어 올린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취하니까 그대로가 되다 보니까 야, 문제가 원하는 딱 그 상황을 찾게 됐어. 일단 답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이 점에서 정답이 될 거라는 가장 유력한 상황을 안 상황에서 다른 점들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됐나? 자, 이거 잠깐 지울게. 그럼 다른 점은 안 됩니까? 자, 다른 점은 왜 안 되죠? 다른 점은 왜 안 되는 거야? 만약 이 점이라 생각을 해보자. 이 점에 마P, 마Q가 있었어. 됐어? 그 다음에, 자, 이런 함수가 뭐야? 이런 함수는 뭐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하다 보니까 얘가 원점으로 옮겨지는 방식이니까 얘를 마치 원점이라 생각하시고. 되나? 그 다음에 아래 부분은 접어 올려서, 아래 부분 접어 올렸어. 접어 올려가지고, 야,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점이 발생이 돼버렸어. 됐지? 그 다음에 이 점보다 왼쪽에 있는 녀석은 절대값을 취하여 절대값을 취했다가 꺾어 내릴 거니까 원래 아래에 있던 녀석은 그대로지만 위에 있던 녀석은 아래로 이렇게 꺾여지는 녀석이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더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두 군데서 발생해서 안 된다. 그럼 만약에 자,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런 점이라 생각해 볼까? 이런 점. 여기에 지금 마P, 마Q라는 점이 있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이 점이 마치 원점으로 생각을 해서 위에 있는 녀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오른쪽 부분은 아래 부분 접어 올리다 보니까 짠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벌써 두 군데서 만들어져서 안 된다고요. 왼쪽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해볼까? 자, 이렇게 보시면, 야, 혹시 이런 데는 안 되나요? 이런 데는 안 되나요? 이 점이나 이 점, 이런 데는 안 되나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점에 마P, 마Q가 놓여있다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됐죠? 그러면 쪼로로로로로로로로로 그 다음에 여기는 접어 올렸다가 다시 마이너스 때문에 내리다 보니까 얘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발생되지를 않아요. 와, 그러네. 그래서 자, 이런 점에 있을 때도 여러분들 같은 논리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뭔 말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 여러분들이 공부를 깊게 안 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자, 이게 이제 어쨌든 평가원의 시도가 됐기 때문에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또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마 이제 이 모의고사 이후로는 자, 이와 유사한 문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발전된 문제들이 많이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공부들을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5번입니다. 자, t값이 마이너스 1보다 이상이면서 1보다 이하인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 이 녀석의 실근 중에 집합 0보다 이상 4보다 작은 범위에 속하는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가장 큰 값을 베타 t라고 하자.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우선 이 방정식은요, 이 방정식은 사인의 2분의 파이의 x가 t가 되던가 코사인의 2분의 파이의 x의 값이 t가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겠죠. 그래서 코사인 2분의 파이 x와 사인 2분의 파이 x의 그래프를 제가 한 번에 그릴 거예요. 자, 주기 얼마? 4. 주기 얼마? 4잖아. 그래서 자, 1, 2, 3, 4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선 사인부터 그려봅니다. 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자, 이렇게 그렸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기억해 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이상이면서 0보다 작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알파 t와 베타 t를 더하면 5가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일단 자, 제가 이렇게 t값이 마이너스 1일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됐죠? t값이 마이너스 1이라면 2에서 교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3에서 교점이 생겨요. 그럼 얘가 지금 알파 마이너스 1, 얘가 바로 베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서 바로 5가 된다는 걸 살 수 있죠. 그러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떠냐? 얘가 제일 작을 것이고 얘가 제일 큰데 지금 그래프의 특징을 보시면 자, 다음과 같이
x는 2분의 3에 대한 대칭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것과 제일 큰 녀석은 당연히 2분의 3으로부터 같은 거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고, 그러면 얘가 바로 알파 t, 얘가 바로 베타의 t가 되고 있다라면 그들을 더해서 2로 나눠서 2분의 3이 나와야 되죠. 2분의 3이 하래. 2분의 5죠. 2분의 5. 어이구. 얘랑 얘를 더해서 2로 나눴을 때 2분의 5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바로 기억은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니은번. 자, t에 대한 원소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베타 제로, 알파 제로니까 t 값이 0일 때 지금 4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교점 중에 제일 작은 게 0이 되고 제일 큰 것이 바로 뭐가 되니까 3이 되니까 바로 이 부분은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베타 t에서 알파 t를 빼서 3이 되는 녀석들을 모아놓자. 그러면 과연 2와 같은 거냐? 자, 0보다 조금 더 올려볼게. 이렇게 올려볼게. 그러면 사실 이 그래프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어떻죠? 사실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 그러면 내가 제일 작은 것과 제일 큰 거,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만큼의 간격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근데 말이야. 여기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3이라는 간격을 갖는 게 분명한데 여기가 얼마? 2분의 1일 때고 2분의 1일 때 함수가 얼마? 2분의 루트 2일 때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보다 지금 벗어나면, 그러니까 이거보다 t값이 더 커져버리면 그때는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버린 이만큼의 차를 생각하다 보니까 당연히 3보다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이 돼버리는 녀석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0보다 이상 2분의 루트 2보다 이하인 범위다. 자, 니은번 또한 맞습니다. 자, 이제 디귿번이 남겨졌는데 알파 t1과 알파 t2를 보니까 같더래요. 그와 같은 두 실수 t1, t2에 대해서 t2에서 t1을 뺐더니 2분의 1이더래. 그럼 곱을 한 것은 얼마니? 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그려보고 생각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가장 작은 녀석들이 지금 일단 뭐냐면 간격이 2분의 1이 되길 원해요. 간격이 2분의 1이 되길 원합니다. 가장 작은 거. 그러면은 2분의 1이다라는 것은 요렇게 여기에서 여기를 빼준 녀석이 2분의 1이 돼버리는 순간들이 있겠죠. 그때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냐면 y는 t2가 되는 거고 요 녀석이 바로 뭐가 되는 거지? y는 t1이라는 녀석이 되는 거라고요.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네요. 됐어요? 자, 근데 이쪽만 있을까요? 이쪽만 있을까요? 그런 고민도 되긴 하는데 일단 얘들이면 일단 만족하는 거 맞지? 그치? 맞아? 가장 작은 녀석 알파 t1, 알파 t2가 같아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됐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세타로 일단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알겠어요? 얘를 세타로 설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사인의 세타의 값에서 사인의 세타의 값을 뺐을 때 바로 2분의 1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들의 곱을 물어보고 있는 거지. 얘가 뭐라고요? 얘가 t2. 얘가 바로 뭡니까? t1이 되는 상황이거든. 여기서 양변 제곱을 하시면 양변 제곱을 딱 해주시면 코사인 제곱의 세타와 사인 제곱 세타의 합은 1이니까 1-2배의 t1, t2 그것이 바로 4분의 1이 만들어진다. 자, 넘겨 빼시고 마이너스 2로 나누기 처리하시면 t1과 t2를 곱한 녀석이 뭐가 나오겠어요? 바로 8분의
3이라고 하는 수치가 만들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이해가십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디귿번은 틀렸다라는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상당히 이제 이 문제를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좀 가졌냐면 지수로그 합답형 문제에서 좀 타이피한 느낌. 그래서 좀 다양한 상황에서 이렇게 합답형 문제로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긴 문제였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작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하고 약간 흐름이 비슷해요. 구하는 과정이나 판단하는 과정이 좀 비슷하긴 한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A와 함수 fx에 대하여, 자, 다음 같은 함수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관찰하자. 그와 같은 모든 A 값의 합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우선 fx에 대한 그래프 개형을 살펴보고자 미분을 하죠.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4의 x 플러스 45 3으로 묶어내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니까 x마 3, x마 5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x는 3에서 극대, 그 다음에 x는 5에서 극소. 극대, 극소, 중점 잡고, 같은 높이 잡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프 개형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됐나요? 자, 일단, 이 함수값이나 이런 것들 따져볼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정도에서 일단은 fx 그래프 개형을 파악해 둔 상태로 멈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습관인데, 3을 또 대입했을 때 얼마 나오냐면요. 57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5를 대입했을 때 25가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도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구해본 상태에서 접근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fx의 그래프 개형을 파악했습니다. 자, 다음. 자, 이 gx의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 건데, 얘를 보니까 적분면수가 t인데 t와 관련이 없는 것이 하나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럼 얘는 뭐 하냐면 우리가 상수 취급해서 빼내는데 어떻게 빼낼 것이냐? 분배하여 빼낸다라는 거야. 분배하여 빼낸다. 그러니까 분배를 하다 보니까 fx. 자, 빼낼 거야 이거. fx 인티그럴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의 정적분 마이너스 인티그럴 a부터 x까지 ft의 5제곱의 정적분.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미분을 하다 보니까 f'x 인티그럴 a부터 x까지의 ft의 4제곱의 정적분. 됐나요? 그 다음에 더하기 얘 그대로 얘 미분. 그러면서 fx의 5제곱 마이너스 fx의 5제곱. 얘랑 얘는 지워져 버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정리할까요? f'x는 3의 x마 3의 x마 5 다음과 같이 되고 인티그럴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의 정적분. 사실 이 문제는 요것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쫄았던 것 같아요. 와, 이거 fx를 4번 곱해야 돼? 어쩌라는 거지? 막 이런 거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대 쫄지 마시고, 그 전에 이 앞에 있는 녀석을 딱 보니까 3,0을 지나고 5,0을 지나는 상황이고, 바로 얘가 곱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3에서 5에서 부호 변화가 나타나는 거거든. 근데 얘가 곱해져서 부호 변화를 딱 한 군데서만 일으키도록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편의상 hx로 한번 생각해 볼게. 그랬더니 ha가 0이 되는 것이고, h'의 x는 fx의 4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면서 야, 무언가의 4제곱을 하면 0보다 이상일 거 아니야? 야, 도함수가 0보다 이상이래. 그 말은 무슨 말? hx가 증가함수입니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a, 0을 지나면서 뭔지 모르겠지만 증가합니다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이 hx는 a, 0을 지나며 a의 좌우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a가 바로 3이 되던가 아니면 5가 되는 상황이어야지만이 바로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 쫄지 않으시면 a 값은 3 또는 5가 되는 것이고 a의 합은 바로 8이 되겠네.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20번 문제 상당히 좀 중요했던 문제고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라. 21번.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치 한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해봐라. 이렇게 이제 함수적인 어떤 관점으로 문제를 아주 잘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선 이 녀석이 앞에 곱해져 있단 말이야. fx 앞에 곱해져 있다. 그치?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며 각각의 실근은 중근입니다. 그리고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실 것은 일단 xn제곱에서 64를 뺀 녀석 걔를 먼저 관찰해 볼게요. 그러면 n이 만약에 홀수였다면 y는 xn제곱하고 y는 64와의 교점이 딸랑 하나 생기게 되고 그 교점의 x좌표는 n제곱근 64라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여기서 한 실근밖에 없어. 근데 fx가 기껏해야 두 실근 갔는데 각각의 실근이 중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n이 홀수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럼 만약에 n이 짝수이면 가능한가? n이 짝수라면 자, 다음과 같이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형이 다음과 같고요. y는 64. y는 64와의 교점을 생각하다 보니까 왼쪽과 오른쪽에서 각각 생기게 되는데 얘는 n제곱근의 64라고 이 녀석은 마이너스 n제곱의 64라고 읽어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두 실근이 일단은 생긴 것이고 근데 여기서 두 실근이 생겼는데 이 fx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중근을 가죠?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것밖에 안 돼. 그리고 얘들의 중근이어야 돼. 됐어? 자, 그 말은 fx가 x 마이너스 n제곱근 64 x 더하기 n제곱근 64 자,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최고치 한계수가 1인 상황이었고 됐어? 그럼 자, 이거 다시 정리해 볼게. x제곱 요거는 요 녀석은 2의 n분의 6제곱이거든. 맞아? 그러면 자,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n분의 12제곱 이렇게 여러분 정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최소값은 얘들아 0에서 갔는데 바로 이 녀석이 뭐여야 된다? 음의 정수여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음의 정수니까 얘가 바로 뭐여야 돼? 자연수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은 풀기 위한 조건은 n은 짝수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2의 n분의 12제곱은 뭐가 나온다? 자연수가 나온다라는 거지. n이 짝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자연수여야 됩니다. 자, 얘가 자연수라면 n의 값이 바로 12의 약수여야 되거든. 그러면 결국 n의 값이 12의 약수인데 짝수인 것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2, 4, 6, 12라고 하는 4개의 상황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 더하시면 되네요. n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니까 6, 여기까지 더하니까 12, 여기까지 더하니까 24입니다. 자, 이들의 합은 바로 24가 돼버림을 알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상당히 이제 잘 만든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사실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뭐 거듭제곱근의 성질 중에 거듭제곱근이 자연수가 될 조건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에 꾸준히 다뤄졌었는데 또는 로그를 취한 녀석이 자연수가 될 조건 알겠지? 그런 부분들이 이번 6월 모평에도 계속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의 마지막은요 바로 자 22번입니다.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방정식 fx 이퀄 제로에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이제 2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가조건을 보고 나서 될 수 있는 상황은 최고치 함계수가 양수인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어쨌든 x축과 접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하는 상황도 있겠죠. 그리고 얘를 알파 베타 자 일단 순서대로 알파 베타 이렇게 설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최고치 함계수가 음수인 상황이라면 자 이런 식으로 알파 베타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알파와 베타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네 가지 상황이 가능하긴 한데 자 사실 나를 보고 나서 대부분 학생들은 이거 어떡하라고 합성이네 와 어떡하라고 이런단 말이지. 자 내가 여기서 네모를 쳤어. 그럼 f 네모가 0 되는 것에 서로 다른 실근은 3개래. 그럼 일단 f 네모가 0이야. 그럼 네모가 될 수 있는 값이 지금 내가 두 실근을 각각 알파와 베타로 설정했잖냐. 근데 알파를 작은 녀석, 베타를 큰 녀석이라 설정을 했으니까 아 이거는 얘가 될 수 있는 게 알파 또는 베타란 얘기야. 그럼 이 방정식의 구조는 x-fx가 알파 더 이쁘게 정리하시면 fx가 x-알파가 되던가 fx가 x-베타가 되던가.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방정식의 형태가 뭐 해야 된다고? 서로 다른 실근계수가 몇 개? 3개가 나와줘야 된다고. 자 이제부터 안 되는 것들, 되는 것들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까지도 여러분 보셔야 돼요. 1,4를 지나고 1에서 미분계수가 1이며 0에서 미분계수가 1보다 크더라라는 상황까지 감안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예요. 자 얘네서 보니까 자 여기서 기울기가 1인 녀석 여기서 기울기가 1인 녀석을 그릴 건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하나 둘 저 아래에서 또 만나니까 3개를 가져요. 근데 여기서 또 가져요. 이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도 같은 논리로 생각하시면 야 알파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과 하나 둘 3개를 일단은 무조건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아니 여기를 뚫든 접하든 뭐든 하나 더 생기잖아.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볼게요. 자 확실한 것부터 찾아보자. 베타에서는 교점이 일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럼 여기서 2개가 생기는 상황을 여러분이 생각하다 보니까 2개의 교점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접할 수 있겠는데? 맞니? 그냥 이것도 볼까? 여기서 뚫다 보니까 여기서 무조건 하나인데 여기서 자 다음과 같이 기울기가 1이면서 접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해 갔니? 야 근데 말이야 그럼 기울기가 1인 접선들은 여기서도 하나 이렇게 딱 2개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는 기울기가 1인 접선은 얘랑 얘가 있을 거야. 왜? 1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고 1에서 함수값이 4라고 했거든. 1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는 거야. 그랬더니 얘는 여기도 1이 될 수가 없거든. 딱 2군데밖에 없는데 기울기가 1인 접선은 딱 2군데밖에 없는데 얘나 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함수값이 4이기 때문에 이걸 버리셔야 돼. 그럼 결국 얘밖에 안 돼. 그럼 얘가 1인지 얘가 1인지를 봐야 돼. 얘가 만약에 1이었다라면 0에서의 미분계수가 1보다 커져야 돼. 얘보다 왼쪽에서는 1보다 커질 수가 없거든. 그러면 얘가 바로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1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바로 1이 돼버립니다. 자 다시요. 함수값이 4였죠? 근데 여기서 미분계수가 바로 얼마래? 1이래. 그러면 자, 이 직각삼각형은 1대1대 루트 2를 만족하는 상황이니까 얘가 4가 되는 것이고 알파 값이 바로 마3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거야. 다시 답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이제 계산을 끌고 나가시면 되는데, 나머지 거 지울게요, 일단. 다시 이쁘게, 좀 크게 한번 그려볼게. 자, 알파가 뭐가 되더라? 마3이 되구나. 그 다음에 베타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자, 알파, 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녀석을 그렸을 때, 바로 1,4라고 하는 점에서 접하는 상황이 돼줘야 되는 거구나. 됐니?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요. y는 x 플러스 3 이렇게 직선. 그 다음에 바로 이 함수는 fx죠. 자, fx는 바로 x 플러스 3에서 제곱을 갖고 x마 베타라고 하는 녀석을 인수로 가지며 최고차항 계수가 현재 모르니까 k 정도라고 일단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네요. 자, 그런데 fx가 일단 하나 구해진 상태에서 바로 이 직선과 이 3차 함수의 위치 관계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냐면 fx에서 x 플러스 3을 뺐어요. 됐죠? 그랬더니 알파에서는 뚫어버렸고 1에서는 접하게 됐구나. 그런데 최고차항 계수는 그대로 K로 따라가 주면 되겠구나. 됐어요? 그래서 자,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fx가 K의 x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과 같구나 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결국 정리해서 같은 식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같은 식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선 x 플러스 3이라는 공통인수가 보여서 묶어냈어. 그랬더니 k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x 플러스 3은 두 번 인수로 가져야 되거든. 그럼 이 부분이 바로 3을 대입해서 0 넣어야 된다고. 3을 대입하여 0이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야 되겠죠. 아니, 마3을 대입해서. 마3을 대입해서 0 넣어야 되니까 K값이 마이너스 16분의 1이 돼버림을 여러분들은 쉽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됐니? 마3을 대입하여 0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거 F0입니다. 이제 0 대입하니까 3 곱하기 여기다 0 대입하다 보니까 16분의 1과 1을 더하니까 16분의 0을 대입했죠, 0을. 그치?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16분의 1과 1을 더하다 보니까 16분의 15. 자, 요거 계산 한번 해보니까 16분의 45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얘가 P, 얘가 Q가 돼버리면서 PQ를 더해서 얼마구나? 61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22번 문제는 끝을 맺게 됩니다. 들여다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번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로 생각이 되고 있고 22번 문제는 이런 상황만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시면 그 다음부터는 계산은 좀 더 쉽게 여러분 접근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메시지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Unlock your full potential. 자, 수능날 포텐 터질 수 있도록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좀 길었지만 해설 강의 공통 영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